예, 오늘 이슈 함께해 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덕대학교 이상휘 부총장, 신은숙 변호사, 부산 카톨릭대 차지원 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좀 아까 이제 문재인 대표 보셨죠? 문재인 대표 이제 뭐 얘기하는데 조기 선대위 이제 오히려 얘기를 하고 비노는 그거에 대해서 난감하고 뭐 옛날에 우리가 주장했을 때 왜 받아들이지 지금 받아들이냐 뭐 이러고 있는데 한 가지 말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오늘 아침 보도입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는 문재인 대표가 내달에 사퇴한다. 그리고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게 공동 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의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 측은 이건 완전히 오버다. 나 그런 얘기한 적 없다. 그런데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내 전화 받았다. 예? 내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호남특위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제안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지금 당내의 그 소통이 얼만큼 이렇게 꽉 막혀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사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예. 어떻게 보면 그 조기 선대위라는 부분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지금 키맨인 김한길 전 대표까지 지금 탈당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당의 중진과 수도권 의원들이 이 지금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이 조기 선대위였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그 조기 선대위 카드를 받아들일 때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이 조기 선대위는 혁신을 전제로 한 선대위가 되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만든 혁신위가 만들어낸 혁신안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안철수 전 대표가 제시했던 그 10대 혁신안까지 그 강력한 혁신을 토대로 한 시스템 공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주류나 이 당의 그 중진들이 지금 제시한 거에 보면 통합선대위거든요. 통합선대위는 결국 각 계파의 수장들이 모여서 당의 통합기조에서 가자는 건데 그거는 그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계파 나눠먹기의 선대위일 수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자기는 그런 선대위라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한 발을 빼는 거죠. 그 빼는 과정에서 그러면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그럼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자기 걸 계속 집착하는 거 아니냐. 결국 그래놓고 정권도 안 주고 선대위를 하자는 것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이런 소통의 꽉 막혀 있는 잘 안 되는 측면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지켜보는 이 야권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것이 핑퐁 게임인데 얼마 전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기 전에도 진짜 진절머리 나는, 진절이 나는 그런 핑퐁 게임을 했는데 이게 또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 상당히 비극적인 상황이죠. 이제 문재인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신당 세력들이 자꾸 커지지 않습니까, 세력이. 이 커지는 데 대해서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의 방어책이 뭐냐 그러면은 이 신당 세력들이 커지는 것을 되도록이면 좀 더 진정시키는 게 아마 목표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통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어쩌면 문재인 당대표가 고도의 교란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거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당 세력들이 자꾸 커져가는 것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공동선대위 제의했다. 그러면은 공동선대위를 제의하지 않고 어느 쪽에서 거짓말을 했을 텐데 그 거짓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뭔가 진정 국민에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는 박지원이나 김한길 의원이나 나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다시 뭔가 소통하고 또 협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안철수 신당 세력에 대한 폭발성이 그만큼 반감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당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행태들이, 정치적 행태들이 그러한 것들을 많이 가져왔었거든요. 재보선 지니까 혁신위에 띄웠었고, 그 다음에 재신임에 대한 절차 띄웠었고, 그 다음에 역사교과서 띄웠었고, 문한박 제의하고, 이런 식으로 위기를 피해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전략적 전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비주류 쪽이 반발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딱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감동도 없고, 울림도 없고, 진정성도 없다. 지금 기차 다 떠나는데 자꾸 기차 쓰라고 지금 이야기하면 기차 쓰겠느냐라는 거죠. 꼼수나는 거죠, 이게. 저는 지금 있잖아요. 두 분이 진짜 전문가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35년 정치학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혁신이란 단어가 뭐 구체성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 조기 선대위는 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고 사실은 있잖아요. 이게
전 모르겠어요. 물론 뭐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저처럼 뒤죽박죽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제가 뭐 한 말씀만 좀 네. 더 붙이자 그러면은 일이 굉장히 어렵고 곤란할 때는 그 설명할 때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복잡하게 상대방이 일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하면 이해 안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어쩌면 문재인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새정치연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 할당이 있을까 말까에 대한 부분을 예. 자꾸 낱마처럼 얽혀서 예.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게 될지도 모르시죠. 실제 꼼수거든요. 예. 예. 근데 오늘 문재인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설령 작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더 단단해져야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조기 선대위 부분에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결단을 한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 또 하나의 꼼수로 비치니까 이제는 좋다. 그러면 이 좀 나름대로 이 탈당 세력들에 대해서 좀 결기를 다시 한 번 더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령 작아지는 한이 더 단단해지고 결속해야 되겠다는 이 글을 올린 걸 보면 그런 측면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글이 올라오니까 바로 예. 지금 이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이 뭐라고 트위터에 예. 글을 올렸냐면 뭐 탈당 세력들이 뭐 구국이 결단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비아냥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 하나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경애 의원은 예. 뭐 지금 뭐 광팔로 다니는 정치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이 탈당 세력들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비난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만약에 예. 지금 김한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의원들이 탈당을 하게 되면 이건 탈당 수준이 아니라 거의 분당의 수준으로 간다. 그러려면 지금 야권의 지지자들이 제일 우려하는 일려 다야 구도로 선거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찰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요. 자,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극절 타결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되죠. 안 된다. 네. 저도 안 되는 쪽에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이 기울입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예, 한 말씀만 더 간단하게만. 드릴까요? 왜 자꾸 꼼수라 그러냐 그러면 첫 번째로 문재인 당대표는 이미 총선을 대비한 친노 체제의 당권 예. 인사를 끝냈습니다. 끝냈는 상태고 이런 말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내가 친노에 대한 방어선을 내가 앞장서서 다 막겠다는 그런 노림수라 봐야 되는 예. 것이고 조기 선대위도 지금 측근들이 이야기 전하기 따르면 당대표가 참석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체가 무슨 혁신이 되겠습니까? 기득권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꼼수를 예. 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간단하게, 예. 그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예. 하는 이 주류 세력들이 약간 좀 땅 살림 갈 테면 가라. 그러면서 그러면 안철수 신당과 예.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같이 경쟁을 하자. 예. 그럼 야권이 1+1이 되는데 1+1이 2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야권이 취하고 있는 냉엄한 행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저희가 좀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